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1류,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일가가 어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미술품을 사회에 기증하기로 했죠.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런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해서 유명 화가의 작품까지 이런 기증이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의 생전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긴장이 되네요.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몇 개 있지만은 더 앞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 이 상속세 12조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꽤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근데 먼저 장혜식 평론가님,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기증품만 따로 모아서 이건희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네, 실제로 황희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이건희 뮤지엄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근대 미술 공간이 필요하다,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건희 박물관 내지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증된 삼성가의 미술 작품 모두 23,000여 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원활한 관리, 그리고 한 번에 그동안 이 이건희 회장의 나름의 예술적 식견을 가지고 모아왔던 미술품들을 맥락을 되짚어가면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기증품들이 다 따로따로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모아져 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해외에 가보면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기증한 박물관들이 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나라 어떤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로는 옛 송현동, 이제 대한항공 부지라던가 용산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희 박물관, 이건희 미술관, 이른바 이런 독자 건립까지 좀 검토하고 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다음 화면을 같이 볼 텐데 실제로 이게 23,000여 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한 달에 100여 점씩 전시해도 2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올여름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전시되는데 이것도 또 현대박물관, 중앙박물관, 그리고 삼성 소유의 리움박물관까지 곳곳에 전시가 좀 되나 보죠? 네, 곳곳에 전시가 되고 지방으로도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정부가 저는 저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외국에 보면 아주 옥설의 미술관이나 구겐하임 미술관 같이 아주 유명한 미술관들이 있잖아요. 예. 해외에 가면은 그것들을 이제 구경하고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들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내놓기에는 아주 전시품의 수준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니 저 이건희 회장에 나왔던 어떤 국보라든지 보물, 그 다음에 많은 근현대 미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서 이것을 전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건 단순히 지금 현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어차피 현 정부 임기는 1년 남았고 저걸 박물관을 건립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이 민주당의 정권을 재창출하든 야당이 하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걸 장기 프로젝트로 잘 살려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내놔도 부럽지 않을 어떤 미술관 정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얘기했던 정부의 저 방향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잠깐 그러면 이번에 기증되는 대표 작품들을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물론 이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뭐 이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뭐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건희 회장 부부가 가장 아꼈다는 정선의 인왕 재색도 국보 216호. 이게 당시 뭐 인왕산에 비가 오고 갠 이후에 이제 정선이 그렸다고 평가받는 이 어마어마한 그림. 뭐 다음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김홍도의 추성부도 1805년에 보물 1293호인데요. 이게 좀 모니터에 담으려고 이제 긴 그림을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예,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그리고 교과서에 잘 실려서 알고 잘 알려진 이중섭의 황소와 또 외국 유명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이런 것도 뭐 거의 감정할 수 없는 한 500억 정도가 되는 정말 유명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 짧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손은수 국장님. 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예. 우리 문화재가 국내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든 모아서 박물관에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작품 구입회를 할 때 4시간에서 8시간까지 했고 화상들을 긴장시키는 분이다. 이런 뭐 오늘 보도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안목을 키운 것은 아버지인 그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배운 거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문화재를 수집할 때 이건희 회장을 불러가지고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수집하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도 안목이 키워진 것이고 특히 그 분청 사기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대단한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문화재단에서 펴낸 그 책자에 따르면은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 이런 고미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30대 초에 대구에서 양주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고미술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 청자, 백자, 나와서 불상까지 쭉 수집해서 한 1000여 점 넘는 작품들을 수집을 했고 그것을 호암미술관에 기증을 했다. 이미 그 1980년대 초에 국보 보물이 10여 점에 달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호암미술관으로 전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2004년에 리움 박물관이 한남동에 생기면서 특히 이제 현대미술 쪽으로도 그 수집의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어진 것인지 어쨌든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안목을 바탕으로 치밀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문화재들을 사들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삼성에 입사해서 이제 제1기획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이제 행사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단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일가의 뭐 결혼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을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점이 그 남과 다르냐고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그 친구 얘기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그 안목이 이제 어디서 생긴 거냐면은 그거는 이제 이건희 그 회장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금수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먹어보고, 굉장히 좋은 옷을 많이 입어보고,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사보고,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또 만들어보고, 이렇게 그런 경험을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안목 같은 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또 그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그 유복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런 또 안목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건희 회장의 스스로의 어떤 성향이 어떤 사업이나 또는 미술이나 이런 예술에서도 안목을 갖게 하는 점이 굉장히 그 만들었고 그런 거를 미술품 수집에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그 작품 고르는데도 그 어떤 저 안목이 생겼던 예를 들어가지고 정선의 인왕재색도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선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기록을 남기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그림은 1751년이라고 본인이 직접 사인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수련 같은 경우도 클로드 모네가 거의 시력을 상실해서 그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에 가치가 있는 거고 황소 그림 같은 경우는 유승엽 화백이 굉장히 많이 그렸지만 저 때는 일본에 있는 가족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에 뭔가 좀 활력을 많이 느낄 때 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더 활력 있는 황소가 나왔다. 이런 스토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컬렉션이 더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건희 회장은 뭐 인사 철학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과거에 애들러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항상 삼성이나 제 인사 방침은 신상필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승진 여부와 역할의 변동이 있는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영참의 역할을 언제쯤 더 늘리실 계획인지. 지금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는데 하는 거 보고 해야지. 지금 뭐 이건희 미술관 건립 추진 얘기까지 나오니까 근데 손은석 국장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은 싸면서도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고민슬픔도 세계 최고여야 된다. 그런데 이서연 사장이 파슨스 디자인 스쿨 졸업해서 이 3대가 어쨌든 미술에 좀 조예가 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가의 사실 미술품 수집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친형인 이병각 씨라고 있었는데 그 분이 이제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 골동 수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이 문화재들을 모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도굴품들을 사들인 그런 것이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 국보 138호로 지정된 그 가야금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이 수집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그 고향 경남 의령에서 문산정이라는 서당을 창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뭐 그 연 거의 2,000석 정도의 수확을 하는 거부였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 서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고 시문답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익숙하게 이제 다가왔던 거죠. 그것이 고서와 수집 이런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됐고 그래서 그 수천 점을 모아서 호암미술관에 기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삼성가 컬렉션의 시작이 된 것이고 이건희 회장 때에 들어와서 그 수집품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물량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서연 사장이 지난 2월에 국립박물관의 후원회에도 가입하고 하면서 3대까지 그러한 흐름이 쭉 이어져 오는 그런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손은석 국장 여기 짧게 근데 선대회장이 며느리 홍나희 관장에게 매일 인사동 가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사오라. 이런 후문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예술품들이 공개가 되면서.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저 부분은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병철 회장이 며느리인 홍나희 여사를 그 안목을 훈련을 시켰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쭉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홍나희 여사만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옆에서 보게 함으로써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홍나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이 또 미대를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 안목을 키우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문화재 기준과 함께 그런데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게 이재명 부회장의 사면론입니다. 오늘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귀한 문화재들을 이렇게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사면론 문제는 또 그거하고 별도로 역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하나를 내놓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김태현 변호사님. 김부겸 후보자는 삼성 문화재 기준과 이재용 사면론은 별개다. 별개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좀 오늘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여권의 한 인사가 삼성 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다. 그래서 좀 원색적인 비판을 했는데, 이 사면론 얘기는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진영 부대변인의 얘기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공식 입장도 아닐 거고, 예. 본인의 개인 의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논평할 건 없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토할 것 같은 하루면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중요한 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얘기인 거죠. 총리 후보자고 어떻게 보면 저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니까요. 삼성 문화재 기준과 이재용 사면표다 당연하죠. 저게 원칙이고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재를 기증했으니까 사면해 주겠습니다. 그 사면으로 돈 주고 산다는 거잖아요. 물론 저 문화재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감정가 한 1조에서 2조 얘기하니까 이게 만약에 외국에 나와서 크리스티 경매나 소더비 경매 나가면 다 하면 8조, 9조, 10조도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어마어마한 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재를 국민에서 기증했기 때문에 그걸 봐서 사면해준다는 건 사실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제 별개라는 저 국무총리의 의견은 저는 생각은 저게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 뭐 다른 의견들은 뭐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더 의견이 다른 게 박진영 상금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일개 개인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당직자입니다. 예. 그리고 상금 부대변인은 이제 거의 대변인에 준하는 수준의 활동을 하는 별도의 당직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주류 정서가 삼성이 시가로 3조, 감정가로 3조, 시가로 10조 원 되는 미술품을 기증하는 것마저도 고깝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번 기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대기업은 무조건 악이라는 그런 구태의연한 인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박진영 상금 부대변인의 메시지를 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국민들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새로 취임한 윤호중 원내대표나 이 대표단에서 상금 부대변인 직위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적절한 징계나 또는 직위 해제, 아무리 못해도 이 발언은 당론이 아니다,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정도의 논평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화재 기증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별개다라고 하는 총리 후보자의 목소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